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주제예요. 2차 방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우리는 2차 방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요. 두 근의 합을요. 즉, 알파 더하기 베타를 우리는 계수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바로 우리는 두 근의 합이다라는 거. 자, 두 근의 곱은요. 알파, 베타의 곱, 바로 a분의 c를 통해서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두 근의 차요. 차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즉,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돼요.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쵸? 자, 뺀 거의 절대값. 두 근의 차인데요. a분의 루트 d. 뭐라고요? a분의 루트 d. 자, a분의요. 루트 d. 쌤이 d라고 하는 건 판별식이에요.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자, 이렇게 두 근의 차까지 알아두시면 우리는 좋겠어요. 자,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라고 했을 때요. x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지요. 그래서 하나의 근 알파 그걸 2a분의요. 바로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놓고요. 또 하나의 근 베타를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놓은 후에 두 근을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p가 나오고요. 이 두 수를 바로 곱해보시면 a분의 c가 나와요. 그리고 빼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 나온 결과를 외우자는 것 뿐이에요. 계수를 통해서 우리는 합, 곱, 차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합, 곱, 차를 통해서요. 우리가 시계값을 구하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시계값을 구하는 과정 내에서는 곱셈 공식의 변형,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식들이 쓰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요. 합의 제곱에서요. 2알파 베타를 빼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의 제곱 구해보세요. 그러면 합의 제곱에서요.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알고 계시죠? 자, 두 근의 차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위에 있는 식에서 이 제곱만 없애면 되니까 루트 이렇게 해서요. 구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합과 곱을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앞서 봤듯이 더 빠른 거는 그 결과를 외우는 거죠. a분의 루트 d, a분의 루트 d 이렇게요. 보통 중등 과정의 교재들은요. 이걸 다루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더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결과를 당연히 곱셈 공식 변형식을 안다는 가정하에 좀 추가적으로 더 좋은 공식도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꼴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형은 뭐 통분밖에 없겠지요. 그쵸? 그래서 분모 곱한 거고요. 자, 베타 곱하고 알파 곱해서 다음과 같이. 자, 곱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제곱의 합도 1번 공식 있죠?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는 합과 곱으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문제를 좀 볼까요? 자, 2차 방식의 한 근이 1-루트 2야 라고 줘줬어. 사실 한 근만 준 걸까요? 두 근을 모두 준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라고 했을 때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요. 근의 공식을 좀 봐보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이에요. 즉 두 근이요.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루트 앞에 부호가 서로 다르게 생겼구나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한 근이 1-루트이면 다른 한 근은 루트 앞에 부호만 바꾼 1 플러스 루트 2일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제가 있어요. 바로 이 개수들이 유리수라는 전제하에. 이런 전제는 왜 있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 했죠? 이 모습을 봤더니 루트 앞에 부호만 뿔마라고 다르지 않니? 라고 얘기했어. 그렇다면 이게 루트가 여기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즉 이 a나 이 b 이런 자리가 루트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꼭 루트 앞에 부호만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 개수 자리에 루트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무리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개수가 유리수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이해했죠? 아,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는 루트 앞에 부호만 이렇게 바꾼 거. 이거를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이 켤레, 신발 한 켤레 할 때 켤레. 짝꿍인 근. 그쵸? 루트 앞에 부호 다른 게 바로 또 하나의 근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해석? 두 근이 주어진 거구나 라는 해석을 하는 게 1단계예요. 따라서 우리는 근과 계수 연결을 통해서 a, b를 구할 수 있어요.
두근의 합. 자, 공식에서요. 마이너스 a분의 b. a가 지금 1이고요. b 값이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시면 a지요. 자,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그럼 2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구나. 두근의 곱, 근과 계수관계 공식에서요. 요 1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b 값이겠죠. 자, 두 개를 곱해주시면 돼요. 근데 합쳐 공식이네요. 자, 앞에 한 끼리 곱하면 1, 뒤에 한 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구나. 아,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a, b를 더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1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예요. 자, 2차 방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근의 합을 알 수 있어요. 근과 계수관 공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 1이 될 거예요. 자, 이 합과 곱을 이용해서요. 주어진 시계값을 어떻게 구하냐. 자, 보시면 우리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1 구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더하기 1 구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에 제곱의 값을 구해보려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제곱을 없애면 되는 거야. 왜 제곱의 값을 구하려고 했어요? 라고 하면 루트를 없애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항에 제곱하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1. 뒤에 항에 제곱하시면 베타 제곱 더하기 1. 근데 우리는 완전 제곱 정리할 때 2 곱하기 앞뒤 항 곱한 거. 루트 안에 알파 제곱 더하기 1, 베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2가 되고요. 자, 요 근환 해보시면요. 전개해 보시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있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있고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자, 이제 따로따로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요 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곱의 합은요. 자, 합의 제곱에서요. 그렇죠. 2알파 베타 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알파 베타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야. 7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줄은 건 7이고요. 7 더하기 2에다가 2 루트. 자, 이 값이요. 곱의 제곱. 여기 곱이 1이니까요. 제곱해도 1이에요. 자, 요거는 앞서서 봤죠? 7 나온다고요. 이렇게요. 7 더하기 2니까 9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2 루트에 루트 안에 보시면 9네요. 루트가 3이니까 3이 6. 9 더하기 6이에요. 따라서 15가 되는구나. 근데 15가 정답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에 제곱한 게 15예요. 아, 그럼 제곱하기 전 상태인 주어진 식의 값은 루트 15였겠죠. 그쵸? 그래서 루트 15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와,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산기호가 나오면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빼재요. 자, 그 다음에 이 별이란 연산은요, 앞뒤 수를 곱하고요. 앞에 항에다가 마이너스, 뒤 항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정의하재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자고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요. 주어진 시계값을 구해볼 거예요. 우선은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주어진 이 등식, 즉 방정식을 간단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쌤이 밑줄 그은 부분부터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렇게 요 연산기호니까요. 앞에서 d를 빼면 돼요. 즉 3x 플러스 1에서요. x 마이너스 1 빼면 돼요. 3x 빼기 x니까 2x,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다. 됐죠? 자, 또 밑줄 그은 부분 따라와 보세요. 자, 앞에서 d를 빼세요 라는 거였으니까요. x 플러스 1에서요. 자, 2x 마이너스 1 빼래요. x에서 2x 빼니까 마이너스 x 1 더하기 1이니까 2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별이 있어요. 보세요. 앞에 거 계산한 게 2x 플러스 2였고요. 그 다음에 별 들어가고요. 자, 뒤에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어요. 자, 이제 별이란 연산을 할 건데, 자, 앞뒤를 우선 곱하래요. 그래서 앞뒤를 지금 곱하고 있고요. 자, 앞에 항에 마이너스 1 곱하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 곱했어요. 자, 뒤에 항에 마이너스 1 곱하래요.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부호가 바뀌어요.
거기다가 2를 더하래요.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할 거야. 자, 2x하고 마이너스 x 곱하니까요.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1창 좀 보죠. 1창 이렇게 곱하면 4x 나오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니까 여기서 둘이 계산하면 2x인데 이거 사라져요. 그럼 x 하나만 남네요. 자, 이제 상수항이요. 자, 우선 상수항 이렇게 두 개는 없애주고요. 2하고 2 곱하면 4예요. 4에서 2 빼니까요. 2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식을 정리한 거 맞고요. 자, 이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으니까요.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볼 거예요. 근각의 전개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즉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a분의 c 이렇게 해서 곱은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요. 좋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 값을 구하기 위해서 분수, 자, 분모 이렇게 곱해주시고요. 자, 통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베타 제곱, 여기는 알파 제곱. 좋아요. 자, 곱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고요. 자, 분자 보세요.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요. 그쵸? 2알파 베타를 빼주시면 돼요. 자, 합의 제곱, 2분의 1 제곱, 4분의 1이네요. 거기서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봐보죠. 4분의 1에다가 2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얼마죠? 9가 되겠죠? 근데 분모에 마이너스 1 있는 거 보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7번 문제. 자, x에 관한 2차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두 군이 모두 정수일 때 100 이하의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미수가 들어있어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요. 두근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두근을 뭐 일반적으로는 알파 베타라고 가장 많이 놓지요. 근데 그 알파 베타는 지금 정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근의 합을 알 수는 있어요. 근각에서 연계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 즉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야. 정수가 있는데 정수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정수 생각하고 그 정수의 곱.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올 거야. 그 중에서 a가 자연수인 거 쫙 다 골라봐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런 것들 골라보시려면 이렇게 표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알파와 베타 값을 따라서 우리는 알파 베타의 곱인 누구? 마이너스 a 값이 나올 거고, 따라서 부호를 바꾸면 우리는 결국 a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a는 자연수예요. 이렇게 가볼게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자, a가 자연수니까요.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a는 음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곱이 음수가 돼야 돼요. 곱이 음수가 되려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 정수를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둘을 더했을 때는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1부터 해볼까요? 이게 1이면요. 여기 베타가 마이너스 2여야 돼요. 그래야지 둘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그게 마이너스 a 값이니까 보고 다시 양수 바꾼. 아, a 값이 2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알파를 하나 올려볼까요? 2로 올리면요. 마이너스 3이어야 2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두 수를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6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A값은 6이 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100 이하까지 계속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4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0이 나오고요. 여기는 12. 쭉 다시 연장해서 100 나오기 전까지 한번 가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4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0. 그러면 20이 되겠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올려서요. 5면 마이너스 6 그러면 5 이게 30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 더 올릴게요. 다음 42라는 값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규칙을 좀 발견해 볼까요? 자, 1, 2는 2 이렇게 부호 생각하지 마시고 2, 3은 6, 3, 4, 12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네요. 그쵸? 오케이. 몇 개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7하고요. 마이너스 8. 그러면 7, 8에 56까지 나오고요. 자, 8이면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보죠.
8, 9, 72. 그래서 A 값이 72 나올 거예요. 자, 하나 더. 9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곱하시면 마이너스 90. 그래서 여기가 90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0이면요. 10에다 마이너스 11. 그러면 100을 넘어가요. 이해가세요? 여기까지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2, 6, 12, 20, 30, 42, 56, 72, 90 여기까지가 우리가 A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개수를 세세요 라고 했으니까 개수는 9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9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소수 A, B. 소수는 약수 개수가 1과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인 수지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소수 2, 3, 5, 7, 11, 13, 17, 19 뭐 이런 것들이란 걸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근데 2차 방식이 서로 다른 양의 정수, 즉 자연수를 근으로 갖는데요. 그래서 두 근을 우리는 설정하기를 알파, 베타. 자, 근데 이거는 자연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근의 합. 이게 뭐다? 근각계산계 마이너스 a분의 b, a다. 자, 두 근의 곱은요. 바로 이렇게 근각계산계에서 b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푸나요? 너무 막연해요. 라는 친구들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즉, 소수가 어떤 특징을 갖냐라고 했을 때 소수는요. 곱으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을 때요. 봐보세요. 뭐 어떤 11이라는 수를 곱의 꼴로 나타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못 나타내요. 1 곱하기 11. 1 곱하기 자기 자신. 뭐 13도 마찬가지예요. 1 곱하기 13. 그래서 소수를 곱의 꼴로 나타내는 거는 1 곱하기 자기 자신밖에 없구나. 소수는 뭐라고요? 1 곱하기 자기 자신. 이런 꼴로밖에 우리는 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A, B가 소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쌤은요. 이 표현에 집중하고 싶어요. B가 분명 소수라고 했으면서 알파, 베타 자연수 두 개 곱이래요. 그럼 쌤은 알파 하나가 1일 거야 분명. 그리고 베타는 그냥 B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1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 말고는 표현법이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1이고 하나는 B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면 알파 자리 1, 베타 자리에 B 이면 A와 B가 이런 관계구나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냐? 당연하죠. 왜요? A, B는 지금 소수입니다. 소수 중에서요. 어떤 소수라는 B에 1을 더해서 하나 더했는데 다시 소수가 되는 거 봐보세요. 하나 차이 나는 소수는 유일하게 2하고 3밖에 없어요. 그래서 B가 2고 2에다 1 더한 A가 3이구나 라는 거. 이 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A 더하기 B는요. 바로 5가 된다. 이렇게 소수의 특징을 살려서 푸는 문제들 굉장히 출제율이 높습니다. 특목 대비 과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주제 2차 방정식 구하기. 자, 보겠습니다. 자, 개념인데요.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요. 2차의 개수가 A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파, 베타가 나왔을까? 그 방정식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죠. 알파라는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x-알파라는 인수가 있었을 거고요. 베타가 근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x-베타. 그래서 곱의 꼴로 각각 인수를 예측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최고차의 개수가 a니까 이렇게 a 붙여주시고요. 자, 이걸 전개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갈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즉 1차의 개수가 어떻게 나와? 라고 한다면 1차의 개수는 두 근을 합해서 부호 바꾼 거예요. 뭐라고요? 두 근을 합해서 부호 바꾼 게 1차의 개수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이 바로 상수항이다. 그래서 2차,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뭐 2하고 3이에요 라고 해놓고 뭐 2차의 개수가 1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요. x제곱 개수가 1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2 나오려면 x-2, 3 나오려면 x-3 그래서 이런 형태 전개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 이렇게 단계별로 가시는 게 맞는데요. 자, 다이렉트로도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근을 합해서 부호 바꿔서 바로 마오라고 쓰고 마이너스 5x라고 쓰고 두 근 곱해서 바로 상수항 쓰고 이런 센스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근이다 라고 나오면요. 반드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야 돼요. 그래서 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x-알파라는 인수에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 그래서 2차항의 계수 갖다 붙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중근으로 우리가 3이 나오고요. 2차항 계수가 1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x-3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거야. 2차 방식의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9번 문제 확인 들어갑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자, m이 무슨 값이면 중근을 가질까라는 거. 우리는 판별식 0이다 라는 걸 우리 적용시켜서 m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m값 구한다면 이 두 근이 나오겠죠. 이걸 두 근을 하고 2차 계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방정식의 1차 계수 구해 볼 겁니다. 자, 우선 1단계 판별식부터 가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16 마이너스 8m 이게 0입니다. 따라서 m은요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짝수 판별식을 쓰는 친구들도 있겠죠. 짝수 판별식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1차항 계수가 짝수일 때 우리는 짝수 판별식 4분의 d라고 해서요.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이렇게 적용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자, 이게 b'이에요.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이다. 그래도 m이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짝수 판별식 써도 좋은데 짝수 판별식에 좀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 좀 주의할 거 하나만 좀 당부드리면 이런 거예요. 두 근의 차 구할 때 쌤이 앞서 공식 a분의 루트 d라고 했죠. 자, 이때는요 반드시 판별식 쓰셔야 돼요. 1차 계수가 짝수여도요 짝수 판별식 쓰는 순간 두 근의 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차 나올 때 특히나 짝수 공식 이용하는 친구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차 구할 때만. 오케이.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팁 하나 드리고요. 자, 우선 m값은 나왔죠. 자, 그 m값 가지고요. 이제 2단계 풀이 들어갑니다. 자, m이 2니까요. 2하고요. m 더하기 1, 즉 3이 두 근이에요.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지요. 그러면 인수분해 꼴로 한번 정리해보자면 x-2라는 인수. 3이 근이려면 x-3이라는 인수. 자, 차후창 마이너스 2.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전개해 볼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5x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10x예요. 자, 곱하시면 3이 6, 6이 12,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자, 2차 함계수를 마이너스 2인 상태로 놨을 때 1차 함계수. 1차 함계수는 1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요. 수지와 지호는 2차 방정식을 푸는데요. 수지는 x의 계수인 a를 잘못 봐서요. 다음과 같은 근을 얻었고 지호는 상수항을 잘못 봐서 다음과 같은 근을 얻었대요. 원래 제대로 된 2차 방정식은 어떤 거고 그 해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우리는 계수, 수지 입장에서는요. x의 계수를 잘못 봤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떤 방정식을 풀었길래 이런 근이 나온 거지? 라고 했을 때 이 근을 가지고요. 수지가 보고픈 방정식을 예측해 보자고요. 자, 1과 8을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다.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 수지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풀어서 다음과 같은 근을 얻었구나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지호는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길래 과연 1과 5가 나왔을까? 라고 한다면 자, 1이 나오기 위해서는 x-1, 5가 나오기 위해서는 x-5.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이렇게 본 거야. 자, 근데 둘 다 잘못 본 거예요. 원래 제대로 된 식에서요. 수지는 1차 함계수를 잘못 봤대요. 이걸 잘못 받은 거야. 그쵸? 그럼 제대로 본 거는 x제곱과 8은 제대로 본 거네요. 근데 지호는 상수항을 잘못 봤지요. 그러면 이 둘은 제대로 본 거네요. 그러면 제대로 본 것끼리 묶어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원래 8이라는 게 원래 식이었구나 라는 거를 조합해낼 수 있고요. 자, 이걸 인수분해 해보시면 x-2, x-4 그래서 근이 2 또는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하면 원래 2차 방정식 다음과 같고요. 그 해는 2 또는 4입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주제 2차 방정식 실생활 활용. 다양하게 나옵니다. 도형과 관련된 활용도 나오겠고
그죠? 이런 수에 관한 활용도 나오겠고, 활용 문제를 다 우리는 워낙 많이 접근해 봤기 때문에, 뭐, 워낙 많은 유형들이 있다. 그 유형들은 직접 실전 가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우리가 설정하는 것만 좀 보자면, 수에 대한 활용 문제는 설정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연속하는 두 정수라고 나온다면, 연속하는 두 정수는 1 차이 나지요. 그래서 하나를 x라고 놓으면 하나 x 플러스 1, 혹은 x라고 놓고 하나 작은 수, 이렇게 놔도 된다. 둘 중에 편한 걸로 놓으면 된다는 것이고요. 연속한 세 정수나 혹은 연속한 세 자연수는요, 일씩 차이 나죠. 근데 기왕이면 가운데 있는 수를 x라고 놓고 하나 큰 수, 하나 작은 수 이렇게 대칭꼴, 좌우 대칭꼴로 잡으면 식을 설정할 때 좀 편하다라는 거. 연속한 두 짝수 혹은 연속한 두 홀수는요, 생각해 보세요. 짝수끼리는 2 차이 나고요. 홀수끼리도 2 차이 나죠. 그래서 하나를 x 놓으면 하나는 x 플러스 2. 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x 놓으면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2 차이 나게끔만 설정해주면 된다. 이런 설정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수에 관한 문제 하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대요. 근데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에 5를 곱한 후에 24를 더하면 가운데 수의 제곱과 같대요. 이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래요. 연속한 세 자연수는 일씩 차이 나지요. 기왕이면 가운데 x, 하나 더 큰 수, 하나 작은 수 이렇게 좌우 대칭꼴로 설정하면 좋다고요. 식을 세워보자면 가장 큰 수, 그리고 가장 작은 수의 합, 이 둘 더해보시면 2x죠. 거기다가 5를 곱한 후에 24를 더하면 가운데 수의 제곱과 같다, x제곱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x제곱 10x 넘어가면 다음과 같고요. 20세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 해볼까요? 자, 2 곱하기 12 이렇게 되고요. 12 쪽에 마이너스 붙이면 더해서 마이너스 10 됐네요. 자, 그럼 x 플러스 2라는 인수 하나, x 마이너스 12라는 인수 하나.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 또는 12라고 나오는데, 자, x는 지금 자연수예요.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x가 12예요. 자, 마지막 활용 문제니까 늘 확인하기. 자, 이렇게 연속한 세 자연수 가운데 있는 수를요 12라고 놨어요. 그럼 12 하나 큰 수, 12보다 하나 작은 수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연속한 세 자연수고요. 이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11에다 12 더하시면 23, 거기다가 13까지 더하시면 바로 3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36이 정답이구나 라는 것까지 실생